CJ 대한통운 2025년도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하고 연말 매출액을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0.1%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7.1% 감소했습니다. 두퐁 T 회전율 2.13 회전, PBR은 0.52 상태입니다. 분석 결과 이런 견해가 나옵니다. 건설사업 부분 접고 택배 강화해라.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CJ 대한통운에 대한 사업 개요입니다. CL 사업이라는 용어를 배우게 되어 있는데 계약물류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C가 뭐의 약자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물류는 로지스틱으로 이해는 하겠는데 여기에 또 CL 사업에는 WND라는 용어를 배우게 되네요. 웨어하우스, 창고와 디스트리뷰션, 배달, 사업 이런 것을 하고 있다는 얘기고, 항만 인프라를 통해 가지고 P&D를 한다. 포트 앤 딜리버리 사업, 이런 용어를 좀 전문 용어를 배우게 되네요. 또 이커머스 시장에 뛰어들고 있고 라스트 마일 딜리버리 서비스 역량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고 풀필먼트 제때에 갖다 준다는 의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사업은 이 두 가지 계약 물류와 그 다음에 포워딩 종합 물류 서비스 이 두 개 P&D 이런 것들을 다 통합하는 그런 거겠죠. 글로벌 사업은 그렇게 이해를 하게 됩니다. 홈페이지에서 가져온 건데, 물류의 시작과 미래를 잇는 혁신의 여정 CJ 대한통운 95주년이라는. 근데 실제 기업은 1935년에서 120 몇 년이 됐다고 그러죠. 요거는 생전 우선순위에 소개를 한 장면 내용입니다. 소개한 것은 개인 사업자인 택배 사업자, 그 사람들 사업자지 노동자 아니다는 게 제 주장이죠. 노동위원회에서 우리나라가 노조공화국이 돼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주가는 10만 3천 원으로 1년 전보다 24.8% 상승했습니다. 그러나 PBR로는 0.52, 8%는 상승했어요. 5% 이상 주주 내역은 CJ 제일제당이 40.16%를 가지고 있고 국민연금공단이 10.82% 높게 가지고 있습니다. 네이버가 독특하게 들어와 있네요. 7.85%. 그리고 외국인이 17.94%인데 골드만삭스하고 모건 스탠리가 눈에 띕니다. 스루풋 회계로 분석한 결과입니다. 매출 8조 3,538억 원, 0.1% 감소했습니다. 매출에 비례하는 투입 변동비라고 표현을 해봅니다. 6조 124억 원, 0.4% 감소했습니다. 이 갭 마이너스 0.3%이기 때문에 운송비 및 외주비, 외주공사비 단가가 하락했다라고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스루풋율 0.2% 상승했습니다. 그러나 운영경비가 1조 9,886억 원으로 2.1% 상승하는 바람에 TOE 생산성은 1.18, 로서 0.02%가 하락했고, 스루풋 영업이익은 3,528억 원으로 7.1% 감소했습니다. 원가회계 영업이익 차이는 무시해도 될 상품에만 나타난 건데, 가공비가 배부됐다고 일부는 가공비가 배부됐다라고 해석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 금액 잔잔하게 그렇게 나타납니다. 원가회계 영업이익상으로는 또 7.1% 하락한 것으로 산출이
결산이 됐습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입니다. 어떻게 분석을 했느냐? AB는 회사가 제시한 내용입니다. MC라고 되어 있지만 이제 그 매출에 변동하는 변동비라고 제조업이 아니니까. 그래서 운송비하고 외주 공사비, 건설 부분을 또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운송비는 그 물류 사업이죠. 그 택배 포함해가지고 이 금액이 핵심적인 금액이 되겠죠. 이게 매출에 변동하는 변동비로 인식을 한 겁니다. 그래서 ABC를 더한 MC, TVC라고 토탈 밸루어블 코스트라고 또 명칭을 바꿔 부르기도 합니다. 6조 121억 원으로 0.5% 감소했습니다. 운영경비는 2.1% 증가했습니다. 운영경비에서 판매관리비 5,885억 원을 뺀 1조 4천억 원이 그 대한통운의 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18.9%, 0.7% 증가가 됐고, 여기 생산 재료 비율로 되어 있지만 그 아까 얘기한 대로 그 변동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81.8%, 0.7% 하락했습니다. 여기서도 운송비 및 외주 공사비 가격이 하락했다라고 2차 추론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소수점 한 자리로는 0.7% 여기 이렇게 계산이 되죠. 상품의 매출 비중은 크진 않습니다. 142억 5,800만 원, 전년보다 15억 8천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원재료 등 저장품 이런 것들은 건설 부분 쪽에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재고자산의 증감을 검증을 해보면은 전체 재고자산을 회사는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BWCAI의 증감액을 가감하면은 일치를 합니다. PQ 총 제조비용이라기보다도 총 사업비용이라고 표현을, 그 서비스업에서는 그 총 제조비용이라고 봐도 그 총 사업비용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좀 지금 생각 중입니다. 동일한 금액으로 차이가 나죠. 그러나 현금 흐름표 기준 전체 재고자산의 증감액은 2023년도는 일치를 하는데 2025년도와 2024년도는 차이가 있습니다. 2024년도가 그 첨부정정으로 그 사업보고서가 그 주석들이 안 나타나는데 그 없더라도 3년치, 2년치씩 하니까 이 중간 데이터를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상품 크게 취급도 안 하는데 이 2년간 차이가 이렇게 발생이 됐네요. 2024년에 삐끗했습니다. 뭐가 잘못됐어요. 주요 운영비용으로서 인건비가 5,523억 원, 3.9% 감소했습니다. 2025년도 직원은 6,847명인데 2023년도에 7,000명이었는데 계속 줄어가고 있다는 얘기죠. 요거는 이게 없어가지고 이게 잘못 계산된 겁니다. 요거는 그냥 빈칸으로 놔뒀습니다. 요거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첨부정정 때문에 주석 데이터가 없어가지고 어쨌든 평균 임금은 8천만 원 선으로 올랐습니다. 7,770만 원이었는데 37이었는데 지금 8천만 원 돈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건설비, 외주공비 이런 금액들이 그 비용으로 안 받기 때문에 제일 크게 나가는 것은 지급수수료 2.7% 증가했습니다. 계속 지급수수료도 증가가 되고 있네요.
어, 제조업이 아니라서 재고 회전율이 아니고 두퐁 T 회전율로 경영자 평가 지표 중에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2.13으로 12%가 내려갔습니다. 스루픈율은 0.2% 상승했습니다. 이것도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이론을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투하자본 이익률 6.5%로 0.8% 내려갔고 총자산 회전율 1.03으로 0.05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영업구매 평가 지표로서 매출채권 수금속도 7.7 회전, 좀 늦게 수금을 하네요. 근데 매입 채무 지급 속도는 11.4 회전, 줄 돈은 빨리 주고 있다. 이렇게. 그래서 현금성 자산이 1%도 안 되게 달랑달랑 하고 있네요. 두퐁 ROI 투자 회수율 9%로서 1.2% 하락했습니다. 두퐁 ROI는 주주 입장에서 경영진을 평가하는 평가지표입니다. 이 중에서 제가 인용하는 것은 회전율로 이정하는 것은 T회전율이라고 명명된 매출 나누기 자본 총계, 이거를 이 회사에서는 ROI라고 표현하는데 두퐁에서는 자본을 주주 입장에서는 우리는 너희들한테 투자를 한 거다. 인베스트먼트, 투자 비용으로 보는 것입니다. 적용을 해서 그 회전율이 하락을 했고 T회전율이 스루픈율은 상승을 했습니다.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워보는데 이것을 반증을 하려면은 그 운송비, 그 물류 운송비 등이 그 상승을 하고 그 다음에 수주 가격, 택배 운송료라든지 그 다음에 하역, 또 그 다음에 그 아까 CL 사업 이런데 단가도 인상이 됐어야 될 건데 어떻게 될지 다 상승이 됐느냐, 그런 것을 추정할 수 있는 데이터는 공시를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은 운송, 보관, 하역이 주업종인 서비스업으로 사업 부문별 매입액의 대부분이 인건비, 노임, 감가상각비 등 고정비로 그 기재를 생략하였으며, 이 사람들아 그거 인건비, 택배 노동자 이런 거를 그 구분한다니까, 아니면은 그것도 매입을 하는 거로 봐가지고 인건비, 노임, 이런 거를 좀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니냐. 기껏 한다는 게 자기네들 그 연료 쓰는 거, 이거는 그 적용할 수가 없죠. 그것만 공시를 했는데, 여기 단가로만 본다고 그러면은 3.1% 내려갔어요. 다 아까 인상이 뭔가 돼야 된다는데 이런 것도 이 영향력이 있다면은, 그리고 건설 부분도 내려갔습니다. 그 단순 평균으로. 택배 운송비는 노출된 데이터들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또 판매 가격도 거리에 따라서 아니면 중량에 따라서 뭔가 가격표들이 있을 텐데 좀 그런 거 공개하면 어디 돈 나냐, 이런 얘기인데요. 그래도 하는 게 그 연결 매출 부분으로 해가지고 매출액을 3년 동안 거를 CL 사업 부분, 택배 사업 부분, 글로벌 사업 부분, 건설 사업 부분 이렇게 네 사업 부분으로 나눴는데 CL 사업은 상승을 했어요. 택배 사업이 0.5% 상승을 했고 계속 이 두 사업 부분은 계속 상승 중인데 글로벌 사업 올해 2025년도는 떨어졌고 건설 사업 부분이 16.9%나 그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대한통운 건설 사업 이게 남는 게 없다. 뭐 이래가지고 임금 못 올려준다. 이렇게 하지 말고 과감하게 건설 사업 부분 중단하고 택배 사업에 더 좀 투자를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요구하고 싶습니다.
두두로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요약을 쭉 해본 겁니다. 투명성을 입증해주고 싶어도 할 방법은 없죠. 그렇게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경영평가지표 EAT 세후 현금 순이익 9,778억 원을 벌었습니다. 영업활동으로 전체 유입된 돈은 1조 1,547억 원이 유입이 됐습니다. 최종 974억 원의 현금을 벌었습니다. 유동자산 중에서 유용자산만이 아니고 전체 비유동자산의 투자액은 4,130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유형자산에 투자한 금액이 한 2천 몇백억 원대로 제일 많습니다. 자유현금 흐름 채권자한테 592억 원을 갚아서 이자부채 레버리지율은 27.6%로 떨어졌습니다. 주주 자유현금 흐름은 317억 원으로서 주주들한테 가져갔는데 이것은 그 배당액이 159억 원, 그 다음에 신종자본증권의 배당, 이자라고 표현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요거 두 가지가 자본증권에 의해서 준 것이 해서 합쳐서 317억 원이 되겠습니다. 자본변동표에서는 자본이 주는 거니까 마이너스지만은 주주 입장에서는 돈을 받는 거니까 플러스로 산출하는 그 산식으로 나타냅니다. A1과 2를 더한 그 회사 자유현금 흐름은 909억 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납입자본 성장률 1.4배로 0.1배 올랐고 이익잉여금률도 47.2%로 상승을 했습니다. 2026년도 매출액을 예측해보죠. 자, 그 운영경비가 2.1% 증가했는데 장사가 좀 계속 내려가니까 좀 줄인다고 봤어요. 2% 줄인다. 영업이익이 7.1% 감소했는데 4% 이게 계속 성장 그 예측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목표액을 스루픈율로 나누면은 8조 1,615억 원으로 전년도보다는 매출액이 하락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매출 재료비로 했지만 그 매출 변동비요. 변동비로 해서 2.3% 1 더하기 마이너스 2.3% 해가지고 재료비율 그 변동비율로 나누면은 동일한 금액으로 매출액을 예측할 수 있겠습니다. 항상 계획은 그렇게 사업계획을 8조 1,500억 한다고 사업계획을 세우기로 합의를 했는데 액션 플래너로 우리가 조금 더 노력을 해보자. 0.9% 두통 T회전율이 2.13이었는데 2.15까지 좀 조금만 올려보자. 그래서 좀 노력을 해서 영업이익이 3,542억 원 더 나오는 거로 그렇게 보랏빛 금액을 제시해 봅니다. 2024년도 특별한 거가 천부정정이라는 그런 행위지 특별한 어떤 요인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